우크라이나가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을 수용하면서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렘린 고위 인사는 로이터 통신의 푸틴 대통령은 현재 입장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러시아는 현재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근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 정책분석센터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는 가디언에 러시아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감소해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1992년 이후 최저치라고 말했습니다. 제재가 추가되어도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제재는 러시아 은행들이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채찍 아닌 당근이다. 러시아의 서방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완화, 일부 서방 기술에 대한 제한 해제 등입니다. 다만 미국이 결심해도 유럽 동맹국들의 자체 제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유일한 채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지원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 및 비무장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4개 지역의 완전한 통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30일 휴전을 받아들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카드가 없는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 교내에서 열렸던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추가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출신 유학생인 레카 코르디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르디아의 학생 비자가 출석 미달로 지난 2022년 1월 취소돼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르디아는 앞서 지난해 4월 컬럼비아대 교내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한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전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이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와 관련해 학생을 체포한 것은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교섭을 주도했던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 대학 졸업생인 칼릴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칼릴은 현재 루이지애나주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은 칼릴을 추방하려는 연방당국의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이전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아이스가 마흐무드 칼릴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자랑스럽게 체포, 구금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많은 체포 중 첫 번째라며 반미, 반유대주의 활동 가담 행위자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를 지난 5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스리니바산이 테러 조직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스리니바산이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경우 그 특권은 취소돼야 하고 이 나라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일단 체포와 비자 취소에 이어 미 사법당국이 반전 시위 참여 컬럼비아대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 확대에 나서면서 캠퍼스 내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한 테러리즘 관련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당국 요원들이 전날 컬럼비아대 캠퍼스 기숙사 방 2곳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체포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드 블랑슈 미 법무부 차관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 불법 체류자의 은리, 행위에 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내친 이스라엘 단체인 베타르 US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자의 추방 시도에 지지를 표하며 수천 명의 추방 대상자 이름이 담긴 명단을 미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가 가자 전쟁 반전 시위 참여를 테러 조직 지원 활동으로 간주해 체포 및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을 시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회원을 비롯한 100여 명은 전날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칼리를 즉시 풀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대의 퇴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은 98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4일에도 컬럼비아대 뉴욕 캠퍼스 정문 인근에서 칼릴의 체포에 항의해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